봅시다. 자기장부터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자기장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 텐데, 자기장이란 어떻게 된다? 자기력이 작용하는 어떠한 공간을 의미해요. 어떠한 공간을 의미하는 게 자기장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기장 할 때 이 장자가 무슨 장자냐면 이게 마당 장자예요. 마당 장자. 그래서 이제 물리학 시간에 힘이 작용하는 공간들은 다 이렇게 힘을 뒤에 장자를 붙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자기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뭐라고 부르겠죠? 전기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뭐가 되겠죠? 중력장.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영아, 재영아 그거 받읍시다. 프린트.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기라고 부르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예요. 이건 자석의 어떤 기운이라는 얘기야. 기운이 느껴진다는 건 어떤 힘이 느껴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자석의 힘이 느껴지는 어떠한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으로 명칭을 한다. 그래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 자기장이라는 건 일정 범위가 있다라는 걸 일단은 받아들이고 가셔야 돼요. 봐봐, 우리가 자석을 하나 갖고 왔어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해보죠. 여기다 철가루를 막 뿌려요. 자석을 놔두고 이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가 막 소용돌이 치듯이 패턴화가 보여요. 패턴화가 보이는데 여기 딱 놔두고 막 철가루 풀어본 다음에 좀 기다려보면 패턴화가 진행이 되고 나서 얘가 소용돌이 치다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 철가루의 패턴화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받아들일 거는, 우리가 자석을 갖고 왔을 때 얘가 주위에 자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돼? 일정 범위가 있다는 거죠. 어느 범위를 벗어나면 더 이상 자기력을 발휘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딱 거기까지를 이 자석의 자기장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거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자기장끼리 충돌을 하면서 자기력이란 걸 발휘를 할 텐데, 밑에서 자기력을 한 번 더 정의를 하고 있어요. 밑줄 쳐 하나, 자기장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 이걸 우리는 자기력으로 정의를 한다. 자기장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 자, 우리가 자기력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치 이 공간이 충돌하면서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정리를 해놓고 합시다. 자, 자석 간의 자기력이 있어요. 자석 간에. 자, 자석은 일단 N극과 S극이 있는 물체죠. 쌍극이 있는 물체, 이걸 자석이라고 불러요. N극, S극. 자, 일단 자석 간의 자기력을 배우기 전에 자석에 대해서 잠깐만 코멘트를 하고 가면, 자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얘네들은 항상 N극과 S극, 쌍극이 동시에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얘를 내가 망치로 반으로 쪼갰어. 자석을 반으로 쪼개면 이제 이렇게 두 물체로 쪼개지겠죠. 그랬을 때 여기는 N극이고 여기는 S극이었으니까 여기는 N극, S극 따로따로 극이 갈라질 수 있어, 없어? 갈라질 수가 없는 게 자석이야. 자석은 내가 갈라주고 나면 다시 N극과 S극을 만들어요. NS, NS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일단 자석이다. 일단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석이 여러 개가 왔을 때는 자석끼리 힘을 발휘하게 돼요. 이때 자기력을 발휘할 텐데, 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 반대 극끼리, 즉 N극과 S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을 발휘할 거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서로 밀어내는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언제? 같은 극끼리, N극과 N극 또는 S극과 S극끼리는 청력을 발휘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봐봐, 아까 이 자석이 하나 있다고 치면 이 자석이 주위에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자기장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또 다른 자석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자석이 주위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자기장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서로 가까워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공간과 이 공간이 서로 어떻게 돼? 충돌하는 거죠. 얘가 충돌하면서 어쩔 때는 얘들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밀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발생하는 게 일단 자기력이다 라고 정의를 한번 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학자들이 뭔가 하나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자석끼리만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도 힘이 발휘가 되더라 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알게 돼요.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얘들 사이에도 힘이 발휘가 된다. 실제로 자석을 하나 갖고 오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준비해요. 그리고 얘를 아주 가까이 만들게 되면 갑자기 얘가 힘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밀려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돈다든지 이런 힘을 받게 된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여기도 밑줄 전류가 흐르는 도선 간에도 어떻게 되죠?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걸 나중에 알겠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간에도 힘을 받게 된다. 과학자들이 뭔가 알게 된 거죠. 봐봐. 처음에 자석끼리 힘을 주고받는 걸 관찰을 해봤더니 아마 얘가 만든 자기장과 얘가 만든 자기장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게 된 게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또한 힘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얘가 만든 자기장이 있는데 이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서 얘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자기장이 형성이 됐고 그 자기장끼리 서로 충돌하면서 얘도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진짜 얘가 자기장을 만드는 거야? 궁금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하나 더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갖고 와서 전류 흘려보는 거예요. 흘려보면 얘가 이렇게 다시 11자로 만들어지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아, 얘들 무조건 힘을 받는 애들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이를 수가 있겠죠? 밑에 결과적으로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정리를 해보면 자석과 뭐가 있다는 거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랬을 때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석이 주위에 자기장 만드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 배울 거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하나의 자석처럼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서 자기력선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까지 좀 더 정리를 해볼 텐데 내려가시면 과학자들이 이 자기장을 정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장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너네가 봐봐.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석이 있는데 이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겠죠. 이 자기장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너네가 자석 살 때 자기장 보면서 자석 사요?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하면서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자기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얘를 시각화 시켜가지고 표현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뭔가 설명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뭐냐면 자기력선이라는 개념이에요. 자기력선이란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시각화한 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시각화한 선이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어떤 걸 통해서 이러한 컨셉을 만들어내게 됐냐? 자석을 놓고 여기다가 철가루를 막 뿌려봐요.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가 이러한 패턴을 갖게끔 형성이 돼.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마치 이게 이 주위 공간에 이 자석 주위에 자기장 형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아마 철가루가 이렇게 배열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따라 그린 게 뭐예요? 일단 자기력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걸 관찰하고 나서 알게 된 건 이 자기력선들은 특징이 있어요. 잘 그려보니까 따라 그려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끊김이 없어요. 별도 끊김이 없다. 자기력선이 가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들은 항상 회곡선을 이룬다 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회곡선을 이룬다. 자, 여기서 얘네가 회곡선을 이룬다는 건 이게 닫힐 패자잖아. 곡선인데 닫혀있다는 얘기야. 간단히 얘기하면 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은 항상 순환 구조를 이룬다. 무슨 말이냐? 봐봐. 지금 여기서 가다가 얘가 끊긴 거 같죠? 얘들 끊어져 안 끊어져? 실제로는 안 끊어지는 거야. 얘들 어떻게 돼?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들어와요. 이렇게. 무조건 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자기력선이다 라고 일단 첫 번째로 알게 됐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교차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교차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야. 즉 얘가 가던 선하고 얘가 가던 선이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넘어가는 경우는 있대요 없대요? 없대. 이거 잘 따라 그려보니까 항상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자기력선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몇 가지 정의를 하게 돼요. 그걸 밑에서 확인을 해볼 텐데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기력선과 자기장 세기, 자기장 방향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죠.
이렇게 자기장을 눈에 보이게끔 시각화한 다음에 이걸 이제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서 몇 가지 약속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자기력성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기력성 가지고 자기장의 세기를 알 수 있어요. 별표. 자기장의 세기. 자,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자기장이 세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자기장이 세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이 그 공간에 자기력의 세기가 세다는 거구나 라고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여기서 자기장이 세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말이야? 그 공간에서 힘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력을 많이 받는다. 오케이? 그리고 이걸 자기력성 가지고 확인해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자기력선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구성이 될수록 어떻게 된다? 그 공간에 자기력의 세기가 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봐봐. 자, 여기가 있어요. 자, 이 구역을 A 구역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 구역을 B 구역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A 구역과 B 구역 중에 자기장이 더 센 구역은 어디겠죠? A 구역이겠죠, 당연히.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왜 A 구역이 더 센 거야? 자기력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배열되기 때문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걸 또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슬래시처럼 또 하나만 더 써놔. 자, 언제 자기장의 세기가 세냐면 자석에서는 자극에 가까울수록 자기력의 세기가 셀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자극이라고 부르는 거는 N극, S극을 의미하는 거야. 자석의 극을 의미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각자 이제 몇 가지 더 정리하기 시작하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약속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과학자들이 자기장은 마치 방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장의 방향을 약속을 하는데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약속하기로 해요. 그 공간에 나침반을 갖다 놨을 때 나침반의 무슨 극이 가리키는 방향?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 방향을 그 공간의 자기장의 방향으로 약속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약속하는 거죠. 이렇게 하자 라고 해보고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건 뭐죠? 이렇게 약속했으니 패턴화를 시켜보는 거예요. 패턴화를 시켜보니까 이러한 패턴을 알게 돼요. 항상 자석 외부에서는 N극에서 나가서 여기서 나가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냐면 S극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패턴을 알게 돼요. 간단해요. 뭐 하는 거냐면 봐봐. 자기력선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거 아니야. 자, 각 위치마다 나침반을 다 놔본 거예요. 나침반을 놔보고 나침반의 N극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다 확인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여기 놔두면 이쪽을 가리키더래. 여기서는 이쪽, 여기서는 이쪽, 여기서는 이쪽. 이렇게 지금 나침반 보이죠? 이런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순환 구조니까 자석 외부에서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는 계속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나침반을 갖다 놓으면 이렇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점점 멀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순환하게 되죠. 순환해서 어디로 들어가더라?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계속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더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패턴화를 시키면 좌석 외부에서는 N극에서 어떻게 된다? 나간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간다? S극으로 들어간다 라는 패턴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좌석 내부에서는 어떻게 된다? S극에서 어디로 간다? N극으로 가는 패턴을 또 알게 되고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얘가 N극에서 나갔잖아. 그죠? N극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자기력선은 순환 구조를 가져야 되죠. 순환 구조를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여기 안에서는 S극에서 다시 어디로 가야 돼? N극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꾸준히 순환할 거 아니야. 요렇게 순환하는 구조니까 N극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S극에서 N극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N극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필히 외우셔야 돼요. 필히 기억을 해주시고 외울 때는 사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그냥 자석 외부에서는 N극에서 나가라고 기억하세요. N극에서 나가. N극이니까 나가 이렇게 하면 되죠.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N극에서 나가. 이것만 알면 어떻게 돼?
뭐 S국으로 들어가겠지. 그죠? 내부에서 어떻게 돼? 반대가 되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순환 구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딱 이 지점에 나침반의 앵글이 가리킨 방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자, 그때는 뭘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은 자기력선을 그리셔야 돼요. 자기력선. 자기력선 한번 그려보시고,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을 그어보시면 돼요. 접선 긁어.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장 방향을 빠르게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봐봐. 자, 이 지점, A 지점, 여기로 할까요? 자, 여기 A, 여기 B, 여기 C. 자, A, B, C 지점에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오케이? 그럼 너네가 직접 그려볼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직접 해봐. 이 지점, D. 그 다음에 이 지점도 한번 해볼까요? 이 지점.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A, B, C, D, 이 지점에서 화살표로 표현하라. 표현해봐. 이런 데도 해봐. F, G. 순서 그냥 마음대로 할게요. 화살표 한번 그어보세요. 자기장 방향 찾아가지고. 그죠? 6개의 지점에서 나침반의 앵글이 가리키는 방향을 확인해보세요. 각 지점에 나침반을 올리면 나침반의 앵글은 어디를 가리킬까? 생각해보라는 거죠. 가볼까요? 어떻게 하겠죠? 엄청 간단하죠? 그죠? 자기력선이 지금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죠? 접선은 그으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쪽.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죠? 접선을 그으면 이쪽이죠.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얘는 S에서 N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쪽 방향 가리키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는 이쪽 방향 가리키는 할 수 있겠죠? 밑으로 내려갑시다. 기본적인 거는 다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가 밑에서는 자석 간에 자기력에 작용하는 극들과 그리고 그 극들의 자기력선 분포도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자기력선 분포도를 가지고 같은 극끼리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극끼리는 인력이 작용했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볼게요. 봐봐. 자, 일단 반대극끼리 있어요. 자, 반대극끼리는 무슨 힘이 작용을 하죠? 인력이 작용을 하죠. 자, 이걸 우리가 자기력선 가지고 유출을 한번 해보시면, 봐봐. 자, 지금 여기 N극이 있는데 얘는 하나의 자속이니까 당연히 쌍극으로 존재할 거예요. 뒤에는 원래 S극이 있었겠죠. S극이 있었을 텐데 자기장이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형성이 돼 있었을 거예요, 원래는.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다른 자석을 하나 갖다 대는 거야. 다른 자석을 하나 갖다 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이 N극에서 나간 자기력선이 굳이 돌아서 들어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지죠. 여기 S극이 다가오니까 S극은 자기력선을 잡아먹는 애들이잖아. 그죠? 그냥 여기서 나온 자기력선이 곧바로 앞에 있는 S극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얘가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자기력선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가 팍 하고 빨리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력선이 서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반대로 같은 극끼리에서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 그랬죠? 청력이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N극에서 나가서 이제 뒤에 있는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자기장 분포도가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때는 무슨 특성을 갖게 되냐? 자, 연수야. 자, 자석과 자석이 이렇게 만나요.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거야. 자기력선들이 이렇게 분포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자기력선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이 자기력선들은 서로 교차할 수 있어? 없어? 교차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교차할 수가 없는데 얘네가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자기장과 여기 있는 자기장이 활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점점 가까워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활처럼 휘어져야 되는데 교차하면 돼, 안 돼? 안 돼. 얘가 만나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돼? 얘가 활처럼 휘어지면서 점점 밀어내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얘네가 붙이려고 해도 잘 붙어, 안 붙어? 안 붙는 거죠. 계속 활처럼 밀어내버리니까. 오케이? 네, 이런 현상 때문에 얘 둘이는 청력이 작용하는 거다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내용은 방금 했던 거니까 뒤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가봅시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좀 칸이 많잖아요. 여기다가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배우기 전에 자기장 중첩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고 갈게요. 자기장 중첩. 자, 자기장 중첩이란 뭐냐? 이 자기장은 대표적인 벡터량 중에 하나예요. 벡터량. 벡터량 기억나니? 우리 역학할 때 많이 했었죠. 벡터량은 그렇죠.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물리량이죠. 그랬을 때 이걸 중첩하겠다는 건 말 그대로 벡터량을 합성하겠다는 얘기야. 벡터 합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벡터 합 기억나니? 벡터 합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평행사변형법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평행사변형법. 자, 이러한 벡터가 있어요. 힘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얘가 F1이 있어요. F1. 이러한 힘이 있고 F2 이러한 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물체를 이렇게 당기는 거죠. 양쪽으로. 그러면 이 둘이 합해져서 벡터 합성이 진행이 돼서 만들어진 R자 힘은 어느 방향으로 가죠? 이 힘과 이 힘의 사이 값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어서 이렇게 힘 합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합력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자기장 중첩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적인 지식들을 잠깐만 체크하고 갈게요. 자, 지구자기장. 네, 잠깐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자기장. 지구가 공상을 잘 하죠? 네, 지구에도 뭐가 있어요? 자기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나침반을 들고 다니면 항상 나침반의 N극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북극 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죠? 지구 북극을 뭐 지리산 북극이라고 하나요? 뭐 있죠? 자북극? 네, 지구과학 시험 하는 거 있어요. 그죠? 하여튼 거기를 항상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를 가리키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자,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지구상에 북극과 남극이 있어요. 자, 이때 이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북극에 해당하는 자극은 N극이 돼요? S극이 돼요? 유정아? 북극은 지구 하나의 커다란 자석으로 생각하면 N극인 거야? S극인 거야? 그렇지, 얘는 S극인 거죠. 얘가 N극인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이거 외핵의 뭐 대류 때문이잖아요. 자기장 형성하는 게. 근데 얘도 그냥 하나의 자석으로 생각하면 N극에서 나가서 얘가 어떻게 돼? 자기장이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게끔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든 항상 나침반의 북극은 나침반의 N극은 어디를 가리킨다? 북극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나침반을 바꾸면 어디서는 이렇게 북극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 나침반을 교란시킬 수 있는 게 있죠. 지구상의 북극을 가리키고 있는 나침반을 돌릴 수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는 물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석을 갖고 온다든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갖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나침반이 돌아갈 수가 있죠. 왜? 그때 지구 자기장과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 서로 중첩되면서 자기장이 합성 자기장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지구자기장과 자석자기장의 중첩. 지구자기장과 자석자기장의 중첩. 잠깐만 연습을 해보시면 봐봐. 자, 나침반이 있어요. 나침반이 있는데 자, 여기다가 쌤이 자석을 가까이 갖고 온 거예요. N극, S극 자석을 갖고 왔고요. 나침반이 이렇게 있었겠죠. 자, 얘가 원래는 북극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얘가 북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겠죠. 자석이 있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북극을 가리키고 있어요. 북극을 가리키고 있는 이유는 이 지점에서의 지구 자기장이 위쪽 방향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자석을 가져와요. 자석을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나침반이 흔들려요. 나침반이 어떤 방향으로 흔들리냐? 그려볼게요. 봐봐.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자, 원래는 지구 자기장밖에 없었죠. 이쪽 방향으로. 얘는 지구 자기장. 근데 여기에 자석이 가까이 다가옴으로 통해서 다가오면 이쪽 방향으로 자석의 자기장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이제 이 공간에서 이 두 자기장이 동시에 작용하니까 두 자기장이 중첩이 돼서 합성 자기장이 나오겠죠. 그렇죠? 합성된 자기장의 방향이 나올 텐데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 자기장과 이 자기장의 평행사방향법을 이용한 벡터 합성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합성 자기장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침반이 그럼 어떻게 생겨먹게 되는 거예요? 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쪽 방향 가리켜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침반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게 자기장 중첩이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자기장 중첩까지만 해놓고 잠깐만 쉽시다. 오늘 좀 빨리 쉴게요. 빨리 쉬고 뒤에는 이제 진짜 본론이에요. 분리 원칙 안에 나온 내용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